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1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캡틴이자 에이스이자 주 득점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9월 A매치 소집 기간 손흥민 선수가 포함된 이 토트넘 선수들의 A매치 경기를 손톱을 물어뜯으며 봤다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의 활약을 통해서 영국 토크 스포츠와 가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에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 기대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풀버전 해설 준비했고요. 또 이 기간 동안 세계 최고의 축구 게임이죠. 이제 피파 시리즈가 올해부터 이제 EA 스포츠의 피파 라이센스 만료로 인해서 EA 스포츠 FC라는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EAFC 24가 이제 곧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 출시를 앞두고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능력치가 공개가 됐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당당히 또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이 능력치 공개 메인 모델로 소개가 됐는데 어떤 점수를 받았고 또 어느 정도 위상을 확인했는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식적으로 프리미어리그 탑 24 레이팅스 상위 24명의 능력치가 공개가 된 것인데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도 메인 선수로서 91점을 받은 맨시티의 홀란, 85점을 받은 맨유의 마커스 레시포드, 그리고 87점을 받은 토트넘의 손흥민, 그리고 86점을 받은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게임은 9월 29일에 출시될 예정이고 출시가 되면 이제 모든 선수들의 능력치를 저희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파리로 간 이강인 선수라든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 김민재 선수 등의 능력치도 그때 모두 다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맨시티, 맨유, 토트넘, 리버풀 이렇게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네 팀의 핵심 선수 중에 또 손흥민 선수가 언급된 것이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EAFC 24의 공식 트위터 채널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프리미어리그의 포지션별 메인 선수로 또 소개를 했어요. 먼저 공격수 포지션에서 홀란 선수 91점을 받은 사실을 소개하면서 올렸고요. 그 다음으로 레프트 윙어 LW로 표기해서 미드필더로 통칭할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를 87점을 주면서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비수 포지션에는 라이트백의 트리피어에게 85점을 주면서 소개를 했고요. 또 골키퍼로는 알리송 89점을 받은 최고의 골키퍼로 소개를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상위 점수를 받은 24명의 선수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홀란 선수가 91점으로 이 게임 내에서도 전체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능력치를 인정을 받은 것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 홀란 선수였고요. 맨시티 미드필더 케빈 더브라이너도 91점으로 홀란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최고 능력치를 받은 2명의 선수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리버풀 골키퍼 알리송이 89점, 맨유에서는 브라질 대표의 중앙 미드필더인 카세미르가 89점으로 두 번째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높은 능력치를 인정받았고요. 그 외에 맨시티 수비수 후뱅 디아스와 맨시티 미드필더 로드리가 89점이었고 리버풀 윙어 살라가 89점, 리버풀 수비수 판다이크가 89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 골키퍼 에데르송이 88점, 맨유 미드필더이자 맨유의 주장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88점이고요. 맨시티 미드필더 베르나르도 실바도 88점입니다. 여기까지 총 11명이고 이제 공동 12위로 손흥민 선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스널 주장 웨데구르 87점, 토트넘 주장 손흥민 87점입니다. 이 87점을 받은 선수도 2명밖에 안 되니까 조금은 아슬아슬하게 손흥민 선수가 탑 11, 탑 10에 들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지난 시즌 사실은 부상 문제 때문에 조금의 이제 기록 저하와 경기력 저하가 있었기 때문이지 최근의 폼이 반영된다면 실시간으로 매주마다 이 FC 시리즈가 능력치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저는 지난 시즌에 90점까지 넘겼던 손흥민 선수의 능력치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더 상승할 것이고 올 시즌 활약에 따라서 다음 버전, 내년 버전에는 손흥민 선수의 능력치가 다시금 탑 10 안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동 12위에 오른 가운데 공동 14위로 이제 86점인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 첼시의 은쿤쿠, 리버풀의 로버트슨, 아스널의 사카, 뉴캐슬의 토날리가 있고요. 맨시티의 포든이 85점인데 또 다른 맨시티 선수죠. 그릴리시도 85점이었습니다. 리버풀의 조타, 아스널의 라이스, 그리고 뉴캐슬의 트리피어, 에스턴 빌라의 아르헨티나 대표 골키퍼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까지 85점. 이렇게 총 24명이 FC 24 시리즈의 탑 24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능력치를 기준으로 한 베스트 11을 트랜스퍼 마크트에서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도 아쉽게 손흥민 선수가 87점, 12위였기 때문에 베스트 11에는 들지 못했어요. 최전방 공격수로 홀란 91점이고 왼쪽 윙어로 베르나르도 실바 88점, 오른쪽 윙어로 살라 89점이었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은 91점의 더브라이너, 89점의 카세미르와 로드리가 구성을 했고요. 포백 라인 보시면 좌우 풀백 최고 점수가 리버풀의 로버트슨과 아놀드인데 86점이잖아요. 87점인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프리미어리그 탑급의 능력치를 인정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다이크, 디아스, 알리송 89점으로 수비 라인에 포진을 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의 능력치 상위 선수들도 별도로 토트넘 공식 계정을 통해서 소개가 됐어요. 토트넘도 FC24 EA스포츠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인데요. 손흥민 선수 87점으로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는 능력치 1위였고요. 호이비에르와 메디슨이 84점으로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사실상 스쿼드에서 밀려나긴 했지만 프랑스를 대표해온 골키퍼죠. 위고 요리스가 83점이고요. 우루과이 미드필더 벤탄쿠르와 아르헨티나 수비수 로메로,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합류한 이탈리아 골키퍼 비카리오까지 82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클루셉스키, 로셀소, 페드로 포로가 81점으로 토트넘 선수 중에서는 80점을 넘긴 높은 능력치를 인정받았는데요. 전 세계 남녀 통틀어 선수의 순위도 나왔어요. 말씀드린 대로 홀란이 91점으로 프리미어리그 최고 능력치였는데 음바페도 음홀대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홀란과 함께 메날두 시대 이후 최고의 선수를 다투고 있는데 91점으로 최고 능력치를 인정받았고 여자 발롱도르 수상자이고 또 최근에 이제 여자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선수들이죠.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의 푸테야스와 본마티가 이제 각각 91점, 90점으로 이 대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도 이번에 FC 시리즈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리오넬 메시 선수가 인터 마이애미로 옮겨서 정말 엄청난 공격 포인트 행진과 우승 행진을 보이고 있는데 능력치 90으로 상위권에 여전히 포진되어 있고요. 사우디의 알 이티하드로 간 벤제마도 90점입니다. 이번 짝에는 유럽의 많은 스타들이 이동한 사우디 프로리그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 부상으로 올 시즌 거의 뛰기가 어려워졌지만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 쿠르투아가 90점의 능력치로 전 세계 골키퍼 중에 최고의 능력치를 인정받았고요.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손흥민 선수의 단짝이죠. 케인 선수가 능력치 90점으로 역시 상위권 최고의 선수들 중에 한 명으로 인정을 받았고 레반도프스키도 90점입니다. 살라, 후벤디아스, 비니시우스 등이 이제 89점이고 알힐랄로 간 네이마르도 일단은 89점으로 세계 최고급의 선수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바로 그 아래인 87점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능력치가 공개된 가운데 앞으로의 활약이 이 능력치를 실시간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텐데 흥미로운 것이 이제 토트넘 허스퍼 공식 계정에서 9월 13일이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이었다라고 8주년 기념 콘텐츠를 올렸어요. 당시 경기에서의 활약 영상과 화보 사진 등을 공개를 했는데요. 2015년 8월 마지막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레버쿠젠을 떠나서 토트넘에 왔잖아요. 8주년을 맞았고 9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역대급 시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월 A매치 기간 동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워낙에 이제 좋은 성과를 내다 보니까 토크스포츠 영국의 라디오 방송과 깊이 있는 독점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인터뷰 내용이 워낙 흥미진진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각과 진솔한 마음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내용들 질문과 답변 풀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어리그는 오기 전에 상상하셨던 것과 같은가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기대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맡았던 역할 모두 같더라. 내 앞에는 도전뿐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프리미어리그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팀도 결국에는 똑같은 축구팀이다. 내가 호주나 일본에서나 또 셀틱에서 한 것처럼 또 해왔던 것처럼 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다만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매우 좋다. 지금까지 정말 즐겁다. 내 방식을 구단이 밀어주고 있고 또 구단의 시설이 워낙 좋고 여러 가지로 선수들도 잘 맞고 성적도 잘 나고 있으니까 즐겁고 좋게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놀란 게 없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놀랄 일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축구도 축구다. 다른 것 없다. 예상했던 대로의 도전을 하고 있다. 어느 팀에 가든 내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도전인데 우리는 아직 다만 시작 단계다. 고무적인 출발을 했지만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셀틱에서 이미 많은 성공을 이룬 가운데 여러 팀들의 러브콜 속에 토트넘으로 도전을 택한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나는 도전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경력 내내 도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매 단계마다 성공했고 그에 힘입어 전진을 해왔는데 도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감동적인 일이다라면서 도전을 하려면 일단 제안이 와야 한다. 토트넘이 제안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도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또 그 도전하는 팀이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토트넘은 분명 세계 최고의 클럽인데 오랫동안 성공을 못 해왔다. 세계 최고의 인프라와 또 자원과 역사가 있는데 사실 15년 가까이 우승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팀에서 우승을 이끌겠다, 성공을 이루겠다라는 게 원동력이었다고 합니다. 도전에 임할 때 원하는 게 뭔지 또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족적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하면서 클럽이 성공을 오랫동안 거두지 못했고 특히나 지난 시즌에 부진을 겪었기 때문에 기회다, 뭔가 해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도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도전은 어느 팀을 가든지 동일하다. 매주 팬들 그리고 선수들에게 흥미를 제공할 뭔가를 제공해야 한다. 흥미진진하게 재미를 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또 그러면서도 팀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축구를 해야 된다.
토트넘을 성공시키고 싶은데 흥미로운 축구를 하고 싶다는 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승리만을 위한 승리는 추구하지 않는다. 그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기기 위해 지루하고 실리적이고 재미없는 축구 안 한다. 흥미로운 축구를 하면 성공과 흥행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재미있는 축구로 성공하겠다라는 축구 순수주의자 이상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건데요. 다만 올 시즌 우승을 노릴 수 있었던 카라바오컵, 풋볼 리그컵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 아쉽지 않느냐, 후회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요. 아니다. 물론 팬들이 실망하는 건 당연하지만 나는 단지 눈앞의 승리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꾸준히 우승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어서 온 것이다. 지속적으로 우승할 수 있는 팀, 그걸 만들기 위해 이번 대회 탈락은 아쉽지만 그 팀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리그에서 10위 하는데 카라바오컵 우승하는 팀 그런 거 원치 않는다. 리그 중하위권인데 이 컵 대회만 우승한다. 이게 아니라 모든 대회에서 꾸준히 우승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기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 카라바오컵을 무시하겠다는 건 아닌데 모든 경기를 이기고 싶은 건 맞지만 그 경기가 나를 결정하는 마지막 경기는 아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할 수 있고 FA컵 우승도 할 수 있다. 모든 게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순간만 승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게 나의 원동력이라고 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공을 거두는 팀을 만드는 매 시즌, 매 경기 기대가 되는 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우승에 대한 야망을 얘기하자 콘테 감독이 지난 시즌 토트넘에 대해서 비판했던, 공개 비판을 하면서 했던 말을 얘기했는데요. 진행자가 토트넘은 위닝 멘탈리티가 없다고 콘테 감독이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했어요. 물론 이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전 감독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나는 말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나에게는 위닝 멘탈리티가 있다라는 것이다. 즉 나는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호주는 스포츠를 사랑하고 승부욕이 대단한데 위닝 멘탈리티란 내가 봤을 때는 항상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것 같다. 스포츠인이라면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인데 다만 다른 식으로 발현되어야 한다. 승리를 노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어떤 식으로 경기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승리 이상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 포스테코글루의 스타일이다. 토트넘에 온 후에 그런 위닝 멘털리티에 열려있고 도전을 하면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한다면 그럴 때 결국 승리로 도달할 수 있다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닝 멘털리티로 토트넘을 승리하도록 우승하도록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현재의 토트넘 어느 수준이라고 평가하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약간은 이제 어려운 질문에 멋지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는 장애물을 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지금 어느 수준이라고 그걸 굳이 생각할 필요 없다. 천장도 없고 바닥도 없다. 내가 27년 전에 감독 일을 시작했을 때 은행원이다가 감독이 됐는데 그때 나에게는 그 개인적인 천장이 엄청 컸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일을 했고 토트넘은 대단한 엄청난 훈련 시설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지원도 되고 있다.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선수들과 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팀을 만들겠다. 그게 역할이고 천장이 있다면 부수겠다. 토트넘이 2단계 밑에 단계라고 하더라도 부수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디슨 선수의 최근 활약에 대한 질문, 개별적인 선수들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메디슨의 활약에 대해서 신이 난다라고 하면서 메디슨을 영입하기 위해 여러 팀들이 경쟁을 했는데 나는 일찌감치 메디슨을 점찍었고 메디슨은 토트넘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메디슨이 신입생이지만 손흥민, 로메로와 함께 라커룸의 리더를 맡긴 것은 그만한 열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라커룸에 매번 가지 않고 주장단 이야기를 나눈다. 팀 분위기, 팀의 리더십, 팀의 내부 결속을 감독이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장단에게 맡기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중요하다. 선수들이 스스로 발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캡틴 손흥민 그리고 메디슨 로메로 부주장의 역할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로메로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리오넬 메시가 좋은 선수, 세계 최고의 수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메시 같은 그런 선수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논쟁을 할 게 있겠느냐. 최고의 선수인데 로메로와 물론 훈련하는 걸 좋아하는 선수 없을 것이다. 거칠고 어렵기 때문인데 또 엄청나게 열정적이기 때문인데 로메로가 그런 점이 좋다. 훈련에서도 실전처럼 하는 그런 투쟁적인 모습이 너무 좋다라고 또 칭찬을 했습니다. 최근에 활약이 좋은 이브 비수마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만든 건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특별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선수에게 중요한 건 환경이라는 말로 본인이 환경을 바꿔줬다고 했어요.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낸 후에 감독이나 다른 것들, 뭐 다른 문제들을 비난할 수 있겠지만 자신만 바라봐야 한다. 남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봐야 된다. 그리고 다시 경력을 쌓고 최고의 선수로 나아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비수마를 만났을 때 그런 의지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훈련에서의 좋은 모습 속에서 비수마에게 본인이 너도 이 팀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훈련이 너무 좋았기 때문인데 하필이면 다음날 훈련에 지각을 해서 리더는 시간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해요. 그 얘기는 그 지각이 없었다면 비수마가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의 주장단의 일원도 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 뒤론 잘 지낸다. 최고가 되려면 어떤 변명도 없어야 된다.
선수에게 달려있다라는 말로 비수마가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 일정 중에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셰필드전이 먼저라고 했어요. 오는 토요일에 있는 경기인데 일단 난 다음 경기만 생각한다. 북런던 더비가 큰 경기니까 훌륭한 경기가 돼야 되는데 다만 내가 A매치 기간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A매치 기간 동안 선수들이 다칠까봐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손톱을 뜯으면서 선수들이 A매치 뛰는 걸 봤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뛴 대표팀 한국 경기도 봤을 것 같은데 물론 게다가 이번엔 시차 문제도 없었을 거잖아요. 영국에서 한국이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경기를 봤을 때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손흥민 선수가 번리와의 경기도 허벅지에 테이핑을 했고 무릎까지 테이핑을 했었고 이번에 사우디와의 경기에서도 테이핑을 굉장히 많이 하고 뛰었어요. 훈련 도중에 몸 상태 이상이 있다라는 우려 섞인 소식도 있었는데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경기를 잘 치르고 부상 없이 돌아오긴 했지만 30대에 접어들었고 지난 시즌에 부상 때문에 아쉬운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몸 관리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A매치 갈 때 더 걱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어떤 게 성공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토트넘 팬들이 알려줄 것이다. 팬들이 시즌 말에 평가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셀틱을 떠나왔는데 셀틱에 대해서도 친정팀에 좋은 얘기를 남겼는데요. 마법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 중에 하나인 셀틱에서 또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인 토트넘을 지도한 사람이 됐다. 두 팀을 다 지켜 올렸어요. 꿈을 꾸는 느낌이다. 셀틱에서 2년 동안 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평생 셀틱 사람이다. 셀틱 팬이다. 누군가가 셀틱을 맡는 일이 있다면 나는 무조건 출전할 것이다 라고 또 좋은 멘트도 남겼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레비 회장과의 관계, 토트넘 보드진과의 관계인데요. 보드진과의 좋은 관계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 단계로 팀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그 능력 때문이다. 나는 토트넘에 어떤 게 필요한지 파악을 했고 레비 회장과 나와 방향성도 동의를 했고 토트넘이 나의 스타일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온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 일을 잘하면 된다.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내가 실패한다면 팀 내부 문제, 구단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라고 하면서 아주 멋지게 상황을 정리했고요. 다만 내가 레비 회장에게 요구한 건 이적 시장에서의 선수 영입인데 지금 보시면 솔로몬, 메디슨 뭐 이런 선수들이 와서 손흥민 선수와 시너지를 내고 있고 또 기존에 안 좋던 선수들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을 제대로 영입하고 제대로 골라내고 제대로 활용하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능력이 빛나고 있고 이제는 내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겠다고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멋진 인터뷰를 했는데요. 셰필드와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9월 19일 화요일에 토트넘 경기장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레비 회장, 여기에 주장 손흥민 선수까지 팬들을 직접 만나서 팬포럼에서 앞으로의 청사진을 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손흥민 선수는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셰필드와의 경기 기대감이 큰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도 원톱으로 출전할 것이라고 후스코어닷컴이 예상을 하고 있고 3대0으로 토트넘이 앞선을 거둘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번리전에 헤트트릭을 했는데 이 3대0이라면 뭐 모든 골을 손흥민 선수가 넣을 거라는 전망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 중심에 이 공격 포인트의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원톱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 더 헤트트릭 가능할까라는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셰필드가 분명히 전력상 한 수 아래의 팀인데요.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일정 중에 토트넘의 승리 배당률이 1.28배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을 정도로 확실한 전력 차이가 있고 토트넘의 홈 경기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9월 16일 토요일 밤 11시에 토트넘과 셰필드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캡틴 손흥민 자신의 EAFC 24 능력치도 끌어올리고 본인의 활약으로 토트넘의 연승 행진을 이끌고 우승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바라볼 수 있는 또 득점왕까지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시즌이 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토트넘 호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